그 다음 지파투자기구의 구조로 가겠습니다. 지파투자기구는 자본 두 번째 줄 자본시장법에서는 줄 쳐보세요.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익명투자조합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랬죠? 그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구조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 다음에 합자회사, 조합, 익명조합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합투자기구도 이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합투자기구 중 주식회사 형태를 띈 거를 우리가 투자회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 형태를 띠면은 투자유한회사. 얘는 투자합자회사. 그 다음에 투자조합. 그 다음에 투자익명조합. 익명투자조합 똑같은 말이죠. 요렇게 구별이 된다. 그래서 투자회사, 투자유한회,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이 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보면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를 구분해 놨습니다. 투자신탁은 계약. 빙고.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투자신탁이라는 거는 계약이 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을 맡길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이 자산을 운영해서 수익을 발생시켜 주렴이라는 계약을 그 기본적인 단위로 하고 있는 거고요. 형태로 하고 있는 거고 계약이 기반이 되는 거고요. 얘는 그렇지만 계약이 아니라 회사가 기반이 됩니다. 투자회사는. 참여 당사자 됐고요. 자산 소유자.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이 자산을 신탁업자가 갖고 있고요. 투자회사의 경우 투자기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주체가 신탁업자 투자기구로 되어 있고요. 예, 거기 투자기구 관련 의사결정을 보면은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대부분의 사항을 정하지만 수익자 총회에서도 결정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여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펀드가 어떤 형태를 갖느냐?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는 대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펀드고요. 자, 요런 거 이제 뮤추얼 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형태를 갖게 되는 펀드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설명하는 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투자신탁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첫 번째, 투자신탁. 투자자로부터 자산의 운영을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 자산운용사를 말합니다. 줄 쳐놓으시고요.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다시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펀드, 즉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탁자는 자산운용사가 되는 거고요. 위탁자와 수탁자가 나와요. 그냥 귀찮으니까 미래에셋으로 할게요. 사실 미래에셋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메리츠 증권에 있었어요. 예.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위탁자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자기네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펀드를 운용하지만 그 펀드 재산을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가질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얘네들이 갖게 되면 이거 모아가지고 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3의 금융기관에다가 맡겨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수탁은행을 국민은행으로 정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위탁자가 되고요. 국민은행이 수탁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판매자가 들어가는데 판매자가 증권회사죠. 그래서 메리츠 증권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펀드를 팔았다 그러면은 자, 메리츠 증권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미래에셋을 통해서 국민은행에 입금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증권사에다 주문을 내서 그 모은 기금을 가지고 모은 펀드를 가지고 주식 투자나 뭐 채권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은 주식이나 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국민은행이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투자신탁의 구조 봅시다. 수익자 총회다 돼 있죠. 수익자. 거기서 이제 수익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익자는 바로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래서 수익자 총회다 그러면 누구의 총회예요? 투자자 총회가 수익자 총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투자자의 지위를 보면 투자 신탁에서는 수익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회사에서는 주주가 됩니다. 돈 낸 사람은 투자 신탁에서는 수익자라 불려지고 투자 회사에서는 주주로 불려집니다. 자, 수익자 총회는 중요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 줄쳐보세요. 합병, 환매 연기, 신탁개혁 중요 내용 변경에 대한 권한이 수익자 총회에 주어집니다. 다음이요. 24페이지 수익자 총회의 소집 및 운영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누가 소집할 수 있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합투자업자입니다.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즉 미래에셋과 국민은행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도 소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소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그 다음에 투자자도 소집할 수 있는데 투자자 한 명이 자 모이자라고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는 몇 퍼센트 이상? 5% 이상 보유한 수익자입니다. 따라서 한 명이더라도요. 그 한 명이 펀드 지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수익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집합투자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5% 이상의 수익자. 자, 언제 통지합니까? 2주 전 2주 동그라미요. 이제 숫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5% 동그라미, 2주 동그라미입니다. 수익자 총회 결의 그냥 읽어보시고요. 연기 수익자 총회 좀 볼게요. 자, 연기한다라는 얘기예요. 수익자 총회를 연기한다. 예정 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수익자 총회는 뭐가 가능하다? 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2주예요. 2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2주. 이게 뭐예요? 2주가. 2주 내에 재소집이 되어야 합니다. 2주 내에. 연기 수익자 총회에서도 만약에 1시간 경과될 때까지 회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출석한 사람만으로 수익자 총회가 성립된다는 거 따라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다 모였어요. 근데 1시간이 될 때까지 정족수가 안 채워졌어. 그러면 연기합니다. 땅땅 연기하겠습니다. 얼마 이내, 2주 이내에 다시 열겠습니다. 2주 뒤에 다시 왔는데 이때도 더 적게 왔어.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냥 그 모인 사람만으로 수익자 총회가 이루어진다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2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 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은 있다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수익자 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자기 거를, 자, 자기의 지분을 이 펀드가 다 사줄 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대 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허용이 되어진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 싫습니다. 반대합니다. 매수 청구권을 신청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대 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투자 회사로 가볼까요? 자, 투자 회사는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중요한 특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첫 번째, 투자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본점은 둘 수 있지만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모든 업무는 결국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합니다. 자, 요게 바로 투자회사에 대한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투자회사의 구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투자회사는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뭐뭐뭐가 중요하다고요? 얘는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요게 중요합니다. 자, 이사부터 볼까요? 이사는 뭐와 뭐가 있다? 법인이사와 감독이사가 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법인이사와 감독이사가 있다. 법인이사는 집합투자업자가 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인이사는 집합투자업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사는 이거를 감독하는 업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관없는데 법인이사는 반드시 집합투자업자가 해야 됩니다. 감독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 그 밑에 특수관계인들입니다. 쭉 한번 읽어만 두시고요. 중요한 건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지 감독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집합투자업자라 그러면은요, 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가 감독을 한다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법인이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사회는 바로 누구와 누구를 구성돼요? 당연히 법인이사와 감독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거기 그거 보셔야 됩니다. in addition에 보면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사항. 그래서 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등의 위탁계약 체결, 그리고 보수지급, 그리고 주식 배당 요렇게 중요한 것들은 전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줄쳐 놓으시고요. 다음 주주총회 가보도록 할게요. 권한 줄쳐 놓으세요. 빨간색으로 합병, 환매 연기,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지권자는 이사회, 신탁업자, 그리고 5% 이상 보유 주주입니다. 아까하고 매우 유사한데 그죠? 아까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그 다음에 5% 이상의 수익자였죠. 지금은 이사회, 신탁업자 5% 이상 보유한 주주입니다. 명칭이 다르고요. 숫자는 5%로 똑같습니다. and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이쪽 잠깐 보시면 아까 우리 연기총회 가능했죠. 2주 내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주주총회도 마찬가지로 연기 가능하고요. 2주 내에 다시 해야 됩니다. 요것도 똑같습니다. 다음. 자, 집합투자 과정에서의 각 기구의 역할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투자신탁. 줄쳐 놓으세요. 투자신탁은 계약형 펀드다. 계약형 집합투자기구다. 라는 거고요. 자, 집합투자업자의 역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해지한다. 줄쳐 놓으시고요. 그리고 3번 투자회사 재산을 운용합니다. 투자회사 재산을 운용합니다. 그래서 투자신탁을 만들고 해지하고 그 다음에 투자회사 재산을 운용하고 당연히 투자신탁 재산도 운용하죠. 예, 그래서 집합투자업자는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 자금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요. 신탁업자입니다. 아까 국민은행 같은 데가 해당된다 그랬죠. 이런 신탁업자는 1번 줄쳐놓으세요. 투자신탁 재산의 보관 및 관리. 2번 줄쳐놓으세요.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즉 국민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고 주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미래에셋이 국민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아리랑 펀드에 있는 삼성전자를 오늘 100주를 팔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틀 뒤에 T 플러스 이틀 뒤에 월요일날 그런 얘기가 갔으면 수요일날 그걸 수도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바로 이 신탁업자가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재산 운영 지시에 대한 감시입니다. 자, 고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판매회사를 통해서 미래에셋에 돈을 맡겼죠. 근데 미래에셋이 엉터리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투자자들은 감시하기가 힘들죠. 그럼 그 감시를 누가 줘야 된다? 얘가 뭘 사고 뭘 파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은행이잖아. 그럼 국민은행은 미래에셋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4번에다가
앞에다가 별표 쳐주시고요. 예, 그래서 집합투자업자를 감시하는 업무를 신탁업자가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5번, 6번, 7번, 8번 안 하셔도 됩니다. 4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판매사 역할은 판매사는 증권사가 됩니다. 증권사는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27페이지 보니까 이걸 이제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수익자,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통해서 판매회사를 통해서 자금은 어디로 가요? 신탁업자, 즉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은행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집합투자업자, 즉 미래에셋의 운영 지시를 받아서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 등의 실물 자산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신탁계약의 변경입니다. 신탁계약의 변경 시 집합투자업자는 누구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연하겠죠. 이 문제는 신탁계약의 변경이라는 것은 신탁업자, 즉 국민은행과 미래에셋의 문제니까 그 둘이 만나서 계약을 해야죠. 그런데 얘네 둘이 계약을 하지만 수익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게 있어요. 수익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거. 그게 중요하겠죠? 자, 줄 쳐놓을까요? 보수와 수수료 인상입니다. 인하는 괜찮아요. 보수와 수수료의 인상. 그 다음에 신탁업자를 국민은행에서 하나대투은행으로 바꿀 때, 신탁계약 기간을 바꿀 때, 그 다음 미음에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을 바꿀 때, 그리고 혹은 아예 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 대신에 삼성투자신탁으로 바꿀 때, 예, 요런 것들, 그리고 환매대금 지급일이 연장됐을 때, 요럴 때는 우리가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시해하고 통지해야 된다 당연하고요. 자, 다음이요. 투자신탁의 해지. 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은 어떤 때 그럼 끝이 나느냐?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수익자총회에서 투자신탁 해지를 결의했고 그 다음에 피흡사병 넘어갔거나 금융위원회에서 해지해도 좋다고 승인했을 때입니다. 자, 요 네 가지 경우가 바로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는 경우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 금융위의 승인 없이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수익주권 전부에 대한 환매 청구, 즉 어느 날 갑자기 수익주권 모두 100억인데 이 100억 중에 수익증권이 모두 환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수익증권 그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밖에 없죠. 자, 집합투자기구 형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로 가보겠습니다. 투자회사. 자,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아까 그랬잖아요.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가 되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명 이상의 감독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줄쳐놓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업무를 누가 하냐? 거기 나와 있는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담당합니다. 이런 업무를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담당합니다. 이런 투자회사가 적합한 경우는 M&A 펀드, 부동산 펀드, PEF, 사모투자 전문회사 등이 있다. 이 사모투자 전문회사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냐면 M&A와 약간 비슷한데 부실한 기업을 인수해가지고요 그거를 막 키워서 정상적인 회사로 만든 다음에 비싼 것에 팔아넘기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사모투자 전문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투자유한회사. 투자유한회사는 상법상의 유한회사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투자합자회사는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됐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인이 있고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그건 좀 알아두세요. 구성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이 된다. 됐고요. 그 다음 투자익명조합은 집합투자업자 영업인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고요. 투자익명조합제사는 운용자가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집합투자기구인데요.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끊어서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중요한 내용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좀 개괄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부분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것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말은 어렵지 않은데 좀 뭔가 이렇게 딱
머릿속에 안 와닿는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은 그냥 둥글둥글 큰 것만 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 집합투자기구부터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한 거는 진짜 그냥 뭐뭐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다음 시간부터 세부적인 거 들어가니까요. 다음 시간부터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은 머릿속에 그래서 집합투자기구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1과목의 1단원은 최대한 좀 천천히 좀 자세하게 오늘은 뭐 개괄적인 거니까 그랬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요.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수업하시는 데 있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첫 시간이었습니다. 예,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으니까 마지막 강의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